안녕하세요, 레베카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래곤볼 점쟁이 바바 편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69화는 무천도사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 레이더가 고장난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된 부르마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계속해 그녀는 동물이 드래곤볼을 먹은 거라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못 찾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어쩔 수 없어. 무천도사는 점쟁이 할머니에 대하여 말해줬으며 점쟁이 할머니 궁전에 가면 틀림없이 그 드래곤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줄 거다. 점쟁이 할머니의 궁전? 찾는 물건이 영 안 나타나면 그땐 점쟁이 할머니다. 그다음 물건이 있는 곳을 점쳐주지. 틀림없이 찾아주거든. 그게 어디 있는데요? 지도로 찾아보면 그러니까 있다. 여기다 여기야. 야무치와 크리링은 무천도사의 지도를 보자 함께 점쟁이 바바가 있는 곳에 가주겠다고 오공한테 말했습니다. 야무치, 난 그럼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비행기 캡슐 줄래? 아니 부르마 씨랑은 안 가요? 가긴 내가 이젠 질색이란 말이야. 손오공을 따라갔다가 죽을 지경인걸. 자, 그럼 오공과 같이 수련 쌓고 올 테니까 잘들 있어라. 모두들 겁쟁이로군. 빨간 리본군이 없어졌으니까 이젠 위험이란 건 어디에도 없겠네. 5공 정도의 힘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 장면, 오공은 야무치가 비행기에 연료를 넣는 걸 보자 근두운을 사용해 점쟁이 바바가 있는 곳까지 가려 했으나 옷이 누더기가 되어버려 키즈 의상을 입었습니다. 이를 본 야무치는 크리링과 웃다가 옷가게의 주인에게 오공이 입던 것과 똑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한 뒤로 언제 옷이 완성되는지 들었으며 간단한 옷이니까 1시간 정도면 되겠죠. 제일 싼 걸로 부탁드려도 되겠죠? 오공은 이에 우파를 만나고 나서 현재 상황을 우파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잘 들어. 앞으로 드래곤볼 한 개만 있으면 네 아버지를 회생시킬 수가 있어. 정말? 정말인 거 말고. 7번째 드래곤볼은 어디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 가르쳐줄 사람이 있어. 그 뒤 크리링과 야무치에게 우파를 소개해주고 나서 완성된 옷을 입은 뒤로 다시 점쟁이 바바가 있는 곳에 가다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났으나 무사히 점쟁이 바바가 있는 곳에 도착한 뒤로 엄청난 줄을 봤습니다. 이후 점을 보고 나서 집에 가는 부자들 뿐만 아니라 상처투성이가 된 자들을 본 뒤로 드디어 점쟁이 바바를 만났습니다. 마지막에 거액의 돈을 내거나 5명의 격투가를 이겨야 점을 쳐주겠다는 이야기를 바바에게 들은 50 일행이 나오며 끝납니다. 70화는 아무런 비용 없이 바바에게 점을 부탁하기 위해 시합에 참가하는 50 일행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어 그들은 규칙을 듣고 나서 항복을 하든가 호수로 빠지면 지는 거야. 크리링을 먼저 보냈습니다. 드라큘라면 나오너라. 드라큘라면? 이상한 이름인데. 놀랍게도 크리링의 상대는 드라큘라였고 드라큘라는 동작이 재빠를 뿐만 아니라 박쥐와 사람의 모습을 바꿔갔으며 또 크리링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피가 빨리던 크리링은 드라큘라를 쫓아낸 뒤로 왜 그러쇼? 내가 쳤어 하면은 수혈을 해드리지. 이 도깨비가. 바바의 도발에 넘어가 과다출혈을 했으나 화내지 마! 침착해, 크리! 점점 더 피가 나오니까! 야무치의 조언을 들어 겨우 진정했지만 털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 팀킬을 하는 50 때문에 다시 피를 흘려서 결국 드라큘라에게 패배했습니다. 이에 50 일행은 작전을 짜고 나서 우파와 푸아를 보냈으며 무천도사는 부르마와 런치랑 오룡한테 좀 더 자세하게 바바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점쟁이 할머니를 정말 믿을 수 있겠어요? 뭔가 수상쩍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야, 그 점은 괜찮아. 어쨌든 점쟁이 일을 500년 동안 계속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할머니잖냐. 드래곤볼이 있는 곳을 찾는 것쯤은 별것도 아니야. 그런 거라면 드래곤데이 단지 뭔지 안 쓰고 처음부터 그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됐잖아요.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니에요. 어째서요? 그 할머니는 좀 까다로운 성격이라서 50 일행도 지금쯤은 고생하고 있을 거다. 한편 우파와 푸알은 드라큘라에게 마늘 냄새뿐만 아니라 고슴도치가 되어 상당한 데미지를 주고 나서 십자가 공격까지 한 뒤로 도망가는 드라큘라를 쓰러뜨렸습니다. 다음 장면, 야무치는 만약을 위해 50보다 먼저 시합에 나가 자, 빨리 두 번째 상대를 내보내! 벌써 와 있는걸? 아니, 아무도 안 왔잖아! 안 보이나? 어구야 그렇겠지. 투명인간이니까. 자신의 상대가 투명인간이란 걸 알게 되고 나서 투명인간에게 고전했습니다. 마지막에 크리링의 부탁을 받아 무천도사와 부르마를 데리러 가는 50이 나온 뒤로 야무치님!
도움을 받으면은 그 순간이 지는 거다. 오공이가 돌아올 때까지 견디는 거야. 눈을 감아 투명인간의 움직임을 느끼려 하는 야무치가 나오며 끝납니다. 70이라는 무천도사와 부르마를 발견하자 그들을 데려가는 오공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비행기 안에 있던 넌치는 오룡과 추락할 뻔했으나 재채기를 해 성격이 바뀌고 나서 추락하던 비행기를 다시 날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야무치는 투명인간의 위치를 찾았지만 이 몸은 점쟁이 바바. 살짝 공산티하게 묻고 싶은 것. 방에 공작을 펼치던 바바 때문에 다시 투명인간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으며 이에 크리링은 푸알과 우파와 함께 투명인간을 응원해 다시 야무치가 투명인간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투명인간은 바바의 조언을 듣자 멍청하긴 유치한 술수에 걸려들다니 대답하지 마라. 상황을 역전시켜버렸으며 한편 크리링은 오공이 무천도사와 부르마를 데려온 걸 본 뒤로 무천도사가 코피를 흘리게 만들어 투명인간의 모습이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자 야무치는 투명인간을 공격한 뒤로 항복을 받아냈으며 이 시점 크리링은 부르마에게 혼나고 나서 칭찬을 무천도사에게 받았습니다. 또 현재 상황에 대해 부르마한테 설명하고 나서 보통 저 점쟁이 바바한테 뭐 하나라도 물어보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이 없을 땐 점쟁이 바바팀 선수들과 싸워서 5명을 전부 다 이겨야 공짜로 가르쳐준다지 뭐예요? 바바가 무천도사의 누나란 걸 알게 되자 그냥 점 좀 봐줄 것을 바바에게 부탁했으며 이를 들은 바바는 거절하고 나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게다가 무천도사한테 30년 전에 빌려준 돈을 빨리 갚아라고 말한 뒤로 오공이 무천도사의 제자란 걸 알았으며 그 뒤 야무치에게 시합 장소를 안내해주고 나서 식사를 오공에게 대접해준 뒤로 수많은 벽돌을 떨어뜨려 오공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봤습니다.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군. 도저히 그 한심한 아우놈의 제자 같지가 않아. 계속해 무천도사 일행과 합류하여 자신이 오공에게 이상한 걸 먹여 독에 걸리게 만들었을 거라 여기는 크리링한테 화를 냈습니다. 추후 악마의 혓바닥 밑에 떨어질 경우 죽는 걸 말하고 나서 제안을 한 가지 했으며 저 소년을 죽게 하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단다. 설마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고 하시진 않을 거죠? 오공이란 놈을 나한테 주지 않으련. 마지막은 어쩔 수 없이 오공을 바바에게 넘기려 한 뒤로 싸우려 하는 야무치뿐만 아니라 도전하기 전에 포기하지 않는 오공을 보자 뿌듯해하는 무천도사가 나오며 끝납니다. 72화는 악마의 혓바닥 밑에 떨어진 고기가 녹는 걸 보고 나서 잘 봤지? 늪에 빠지면 저렇게 형태도 없이 녹아 없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떨어지면 지옥인 악마의 변속은 시합을 그만두려면 지금 말하거라. 무슨 소리예요? 재밌어 보이기만 하는데 어서 내보내세요. 싸우는 건인간 미라! 미이라와 싸우게 된 야무치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무천도사는 크리링이 야무치가 금방 미이라를 쓰러뜨릴 거라 여기던 걸 보자 지금까지 미이라와 싸워 이긴 자가 없던 걸 말했습니다. 마침내 야무치는 미이라와 싸우게 되자 악마의 혓바닥 아래에 추락하게 되었으나 겨목숨을 건졌습니다. 올라와라. 마음이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승부가 빨리 나버리면 재미없으니까. 이후 미이라가 자신에게 기회를 주자 재대결을 그와하게 되었으나 도저히 미이라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항복하는 척을 하며 방심하던 미이라를 악마의 혓바닥 아래에 떨어뜨린 뒤로 붕대를 사용해 복귀한 미이라를 보고 나서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눈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체력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 뒤 미이라의 필사기에 당하고 나서 푸알이 자신을 돕다 쓰러진 걸 보자 다시 미이라에게 덤볐으나 결국 패배했습니다. 마지막에 야무치를 구해준 뒤로 시합에 나간 오공이 나오며 끝납니다. 이럴 수가. 저런 꼬마 녀석이 어떻게 된 거야? 도저히 뚫고 들어갈 만한 틈이 없잖아. 빨리 덤벼라고! 73화는 미이라의 공격을 일부러 당하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오공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미이라는 자신의 공격이 오공한테 안 통하던 걸 보자 강철처럼 만들어져 수천 년이 지나도 안 끊어지는 붕대를 사용해 그의 움직임을 봉인했습니다. 무천도사는 오공이 항복하기를 바랐으며 한편 오공은 악마의 혓바닥 아래에 있는 독을 사용해 몸에 감긴 붕대를 녹이고 나서 악마의 혓바닥 위에 올라온 뒤로 미이라가 다시 붕대를 사용해 공격하는 걸 보자 가볍게 피할 뿐만 아니라 단일격의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를 본 무천도사는 놀란 뒤로 아크맨이라는 자가 나온 걸 보자 더 강력한 사람이 남아있을 거라 여기고 나서 완전히 아크맨을 압도하는 오공을 봤습니다. 이때 크리링은 아크맨이 약하다고 여긴 뒤로 얼마나 그가 강한지 무천도사에게 들었으며 천하제일의 무술대회에서 2번의 우승 경험이 있는 녀석이란 말이다. 그렇게 강한 상대하고 여유만만하게 싸우고 있는 걸 보면은 오공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게 되겠군요. 안심하고
구경해도 되겠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저 아크만에게는 무시무시한 살인 기술이 있단다. 마지막에 악한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적을 폭발시키는 필살기를 오공에게 사용하려던 아크맨이 나오며 끝납니다. 74화는 아크맨의 필살기에 대해 무천도사한테 듣자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악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자극시킨 다음 무시무시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란다. 오공을 걱정하는 크리링 일행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때 오공은 아크맨의 필살기에 당했으나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크맨은 이에 당황해 다시 필살기를 사용했지만 결과가 변하지 않자 무기를 꺼내 오공을 공격했습니다. 이 시점 오공은 악마의 혓바닥 아래에 떨어질 뻔했으나 꼬리를 사용해 복귀한 뒤로 무천도사도 감지 못할 만큼 빠른 발차기를 시전해 아크맨을 날려버리고 나서 가면을 쓴 사나이를 만났는데 그는 바바한테 오랜만에 오공과 대결하기 위해 밖에 있는 경기장을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공은 밖에 있는 경기장을 향하면서 반가운 냄새를 가면을 쓴 사나이에게 맡았고 한편 무천도사는 가면을 쓴 사나이의 목소리를 들어본 것 같다며 잘 생각나지 않지만 바바가 자신 있어 하는 걸 봤을 경우 엄청 강할 거라 했습니다. 마지막에 간식을 먹던 바바한테 도발하는 우파가 나온 뒤로 지지 않아요? 손오공이 질 줄 알아요? 손오공은 반드시 이길 거라고요. 드디어 가면을 쓴 사나이와 대결하는 오공이 나오며 끝납니다. 75화는 오공과 용호상박인 가면을 쓴 사나이를 보자 놀라는 크리링 일행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가면을 쓴 사나이는 오공의 공격에 당하고 나서 오공을 하늘 높이 던질 뿐만 아니라 점프에 강력한 발차기를 시전했습니다. 이때 오공은 점프에 똑같이 발차기를 시전한 뒤로 궁전의 지붕을 사용하여 되돌아는 가면을 쓴 사나이의 공격을 버텼습니다. 내 공격을 정면에서 받고도 견뎌내던 굉장한 꼬마 녀석이야. 과연 네가 기다리던 상대를 이제야 만났구나. 이후 가면을 쓴 사나이가 에너지파를 시전하는 걸 보자 잔상권을 사용해 피한 뒤로 사라졌잖아. 여기 있다. 공중으로 피했던 것을 곧 후회하게 될 것.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 테니까. 에너지파를 시전했습니다. 이렇게 가면을 쓴 사나이를 날려버리고 나서 최후의 일격을 먹인 뒤로 방심을 하다 약점인 꼬리를 잡혔으며 야무치는 오공의 약점에 대해 무천도사와 크리링과 부르마한테 말했습니다. 이에 무천도사는 가면을 쓴 사나이가 누군지 알겠다면서 그는 오래전부터 오공의 모든 걸 알았던 인물이라 했습니다. 이때 오공은 가면을 쓴 사나이에게 무참히 당하던 중이었으며 무천도사는 운명의 싸움이라서 자신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을 쓴 사나이가 누군지 무천도사한테 듣자 저자는 죽은 오공의 할아버지 손오반이란다. 놀라는 야무치, 부르마, 푸알, 크리링, 우파가 나오며 끝납니다. 76화는 부하들에게 오공의 약점이 꼬리란 걸 듣자 기뻐하는 피라오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계속해 그는 오공이 자신의 드래곤볼을 찾지 못한 이유 대하여 언급하고 나서 내가 개발한 이 특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드래곤볼은 그 녀석들의 레이더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거야. 만약 오공이 가면을 쓴 사나이에게 승리해 자신들이 어딨는지 알아내 찾아와도 약점에 대해 알 뿐만 아니라 최신 로봇이 있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공 일행이 가진 드래곤볼을 빼앗으러 갔으며 크리링은 오공을 살리기 위해 권투처럼 흰 수건을 던지려 했고 안 돼! 이 시합은 권투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들 마음대로 오공을 지게 만든다고 해서 오공이 기뻐할 것 같으냐? 무천도사는 이에 오공한테 미련만 남을 뿐이라 했고 한편 오공은 자신의 꼬리가 끊어지자 열받아 풀파워를 내려 했습니다. 여기서 가면의 사나이는 항복을 한 뒤로 정체를 밝히고 나서 바람이란다. 아까 오공의 꼬리를 잡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너의 약점을 극복시키려는 생각으로 꼬리를 잡아당긴 것뿐이었는데 바바는 부르마가 오반을 유령이라 여기던 걸 보자 어떻게 된 건지 전부 설명해줬으며 애초부터 나는 이 세상 저 세상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지. 그래서 이미 죽어서 저 세상에 간 무술의 고수를 스카우트해 와서 이번 시합을 위해 출전하도록 시켰던 거야. 무천도사는 오공과 오반이 우연히 만난 거라 여기던 부르마에게 바바가 점을 쳐 오늘 자신들이 찾아온다는 걸 알았을 거라 했습니다. 다음 장면, 오반은 무천도사에게 다리 파괴되어 다시 오공이 거대 원숭이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 들은 뒤로 6개의 드래곤볼을 가져온 오공을 보고 나서 지금까지 오공이 겪었던 일을 부르마한테 들었습니다. 이후 자신을 신경 쓰는 우파를 보자 세련된 아가씨가 많이 있는 저승이 좋다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했고 이를 들은 무천도사는 부러워하다 바바에게 혼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시합에서 이겼으니까 약속대로 점괘를 알아보자. 할아버지, 만나뵈서 기뻤어.
있어요. 그럼 모두들 잘 있으시오. 마지막은 저승에 돌아가는 오반한테 꼬리가 다시 생길 경우 단련해 더욱 강해질 거라 말하고 나서 마침내 7번째 드래곤볼이 자신을 향해 온다는 걸 바바에게 들은 오공이 나오며 끝납니다. 77화는 오공이 나머지 드래곤볼을 찾으러 가던 걸 보자 자동차가 수없이 많은 것 대해 언급하는 야무치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바바는 자동차가 많은 곳이 아니기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오공은 우파한테 드래곤볼 6개를 맡긴 뒤로 나머지 드래곤볼이 있는 곳에 도착해 피라우 일당이 나머지 드래곤볼을 가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과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나서 우리와 대결하여 네가 이긴다면 이 드래곤볼을 주겠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긴다면 네가 모아놓은 6개의 드래곤볼을 내게 주는 거다. 좋다. 생각보다 잘 싸우는 피라우 일당에게 고전했습니다. 부르마는 나머지 드래곤볼이 레이더에 감지 안 되던 걸 이상하게 여겨 누가 자동차에 탑승해 있는지 바바한테 알려달라 했으며 이를 들은 바바는 1,000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 번 정도는 돈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무천도사는 이에 치사하다고 말한 뒤로 먹던 고기를 바바에게 빼앗기자 그녀에게 아부를 떨었는데 저리가! 불길한 징조가 3개나 일어났습니다. 한편 오공은 예상치 못한 고전을 하게 되자 땅속에 숨어있다가 여의봉을 사용해 피라우를 날려버렸습니다. 이에 피라우 일당은 오공의 꼬리를 잡으려 했으나 꼬리가 없는 걸 보자 바지에 꼬리를 감춘 거라 여겨 일단 그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후 오공을 붙잡아 그의 바지를 태우고 나서 다시 꼬리가 없는 오공에게 당황해했으며 이때 오공은 피라우의 부하에게 탈출한 뒤로 에너지파를 시전해 합체한 피라우 일당의 로봇 하나를 파괴했습니다. 그러자 파괴된 로봇을 분리시킨 뒤로 이체의 로봇을 타조처럼 만들어 도망갈 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오공에게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마지막에 피라우 일당한테 미사일을 돌려준 뒤로 드디어 나머지 드래곤을 손에 넣은 오공이 나오며 끝납니다. 78화는 자신의 궁전에 도착하고 나서 우파와 함께 카린의 탑에 간 오공을 보자 나중에 그가 세상을 구할 거라 말하는 바바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무천도사는 자신의 제자가 되려던 야무치를 보자 이를 거절했으나 제자를 삼아주세요. 그렇게 해준다면 저도 자주 놀러갈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새 수영복을 입고 수영도 하고. 부르마의 말에 야무치를 수련시키려 했습니다. 카린의 탑에 도착한 오공은 용신을 불러내고 나서 죽은 우파의 아버지를 살린 뒤로 드래곤볼이 전부 흩어지기 전에 사성부를 잡았습니다. 이후 우파한테 조금 전에 뛰어오른 이유뿐만 아니라 드래곤볼은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사성구만 붙잡은 거야. 자, 용신을 불러낸 뒤로 1년 동안 드래곤볼이 단순한 돌처럼 되는 것 대해 말하고 나서 조금만 더 있어 달라는 말을 우파와 그의 아버지에게 들었지만 다시 바바의 성에 갔습니다. 그 뒤에 우파의 아버지가 살아난 것에 대해 말하고 나서 아까 붙잡은 사성구를 보여주며 더 이상 드래곤볼을 안 찾아도 되기에 천하제일 무술 대회를 위해 수련을 할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야무치한테 무천도사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 듣자 모두 다 함께 수련을 할 수 있을 거라 여겼으며 이에 무천도사는 오공한테 혼자 수행하라면서 자신과 수련을 해봤자 시간 낭비라 했습니다. 크리링은 5년이나 기다려야 오공을 볼 수 있는 거냐고 말한 뒤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무술 대회에 대해 무천도사한테 들었습니다. 다음 장면, 오공은 무천도사한테 근두운 없이 뛰어가라는 말을 듣자 수련을 하기 위해 직접 뛰어갔고 마지막은 바바한테 오공에게 질 수 있다는 말을 들어 집까지 야무치랑 부르마와 크리링과 뛰어가는 무천도사가 나오며 끝납니다.